밀레니얼 세대들의 어떤 변화, 특징, 이 지점에 대해서 간과했던 측면도 상당히 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노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초부터 화제였죠. 구글에서 노조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요. 알파벳 노조라고 하는데요. 직원 26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 4위의 테크 기업, 거대 테크 기업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노조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이 노조에는 한 400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구글에서 노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있는데요. 그 소셜 딜레마, 그 다큐멘터리를 본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셜 딜레마를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유튜브 전직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상업성, 해악에 관련된 것을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인으로 등장하는 트리스탄 해리스라는 전 구글 디자인 윤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셜미디어는 이윤이라는 특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독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다라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너무 선정적이다 라고 반박을 할 만큼 막 시끌시끌했는데요. 이 맥락을 이제 보고 나서 이 구글 노조 설립을 한번 보면요. 구글 직원들은 신입 연봉이 막 억대가 넘는데 노조를 결성한 이유가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구글 모토에 보면은 Don't be evil, 악해지지 말자라는 게 있거든요. 구글에서 일한 초기의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라는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 조직이 점점 그와는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불만이 잠재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여러 가지 구글이 실책을 벌인 사례들이 있어요. 몇몇 언론에도 나오긴 했는데, 2018년도에 구글에서 국방부에서 드론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메이븐이라고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거의 3,100명이 반대 성명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군용 감시용 무인 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에 구글이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서 직원들의 반대 때문에 이 사업을 접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앤디 루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추문으로 인해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됐는데 구글에서 퇴직금으로만 9천만 달러를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앤디 루빈의 비리를 알고 있는 직원들에게 비밀 서약서를 강요했다라는 것도 막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리고 구글 정책에 항의하는 직원 4명을 해고를 하고, 그리고 노조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되게 불법적인 감시도 벌였다. 그러면서 이런 직원들의 불만을 이제 달래주기는커녕 반노조 자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노조를 만들게 된 계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구글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어떤 변화, 특징, 이 지점에 대해서 간과했던 측면도 상당히 큽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해시태그 액티비즘이라는 대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냐면은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를 붙인 후에 이걸 가지고 여기에 동참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샵 정의나 미안해 이런 캠페인 벌어지고 상당히 많죠. 그런 사례들이. 근데 이게 이런 해시태그를 통한 액티비즘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동참도 빠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유행도 빠르지만 불매운동 같은 문제 제기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거기에다가 기후변화, 인종차별, 불평등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는 세대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마존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2019년이에요. 2019년 4월 11일 날 아마존의 아마존 기후정의 직원들이라는 명의로 제프 베조스 대표 회장한테 공개 편지를 보냅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기후 계획에 대한 주주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또 전사적인 기후 계획을 발표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 직원들이 8,702명이 서명을 했어요. 편지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거는 그 해에 9월 20일에 세계 기후 파업이라는 게 열렸어요. 세계 기후 파업이 뭐냐면은 기업들한테 기후변화 대응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9월 20일 날 다 같이 단체 파업에 동참하자라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MS, 트위터 같은 이런 직원들은 여기에 테크 워커스 콜리션, 그러니까 테크 노동자 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은 테크 기업은 항공산업만큼이나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AI 모델 하나 만들면 미국 자동차의 평균 수명 쭉 다 쓸 때까지 그거보다 5배나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한다. 그러니 이 큰 우리가 대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높이는 거죠. 아마존 직원이 이 세계 기후 파업에 1,500명이나 이 파업에 동참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게 벌어지기 전 한 몇 시간 전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기후 서약을 서명을 했습니다. 기후 서약, 클라이밋 플리지라고 하는데 기후 서약에 서명을 하고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고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아마존의 모든 배달 차량을 다 전기 차량으로 바꾸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직원들의 파업 움직임이 회사 정책까지 바꾼 계기가 된 거죠.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도 전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신생 테크 기업에 비해서 좀 오래됐기 때문에 목소리를 잘 높이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MS 변화도 많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2019년 4월에 여직원들이 전체로 다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회사 내 직원 성희롱 문제도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고 직원들의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후원을 하는 이런 것에서 이런 정치인한테는 기부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한 400명 정도가 익명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자기들의 연봉을 서로 공개를 하면서 더 나은 처우를 하기 위한 이런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기후 파업에도 이 MS 직원들이 동참을 했고 Workers for Good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쳐보시면 Workers for Good이라고 이제 트위터 계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이제 높이는 거죠. 이런 젊은 직원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우리 회사가 앞장서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방부나 화석연료 기업들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좀 중단하라. 그리고 기후위기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라. 이런 식의 민감한 부분까지도 거리낌 없이 막 주장을 하고요. 개발자들의 경우는 GitHub라고 불리는 협업을 위한 코드 쉐어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뭐 정보를 교환하는 게 되게 자유롭게 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거짓으로 이런 거를 알려도 직원들을 속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민감하지 않을 경우는 엄청난 역풍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페이스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라는 이 글을 썼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됐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걸 딱지를 붙여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하면서 그걸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코카콜라, 유니레버 포함해가지고 거의 100개 정도 기업이 온라인에서 하는 이윤을 위한 증오를 멈춰라. Stop Hate for Profit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면서 페이스북 광고를 중단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자꾸 선언을 하니까 결국 페이스북이 주가가 거의 8.3% 정도 떨어지면서 백기를 들었죠. 그래서 딱지를 붙인 거예요. 미국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BLM, Shop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캠페인이 그때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계속 퍼지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 티셔츠를 입는 거를 못 입게 했다가 불매운동에 역풍을 맞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제품에서도 이런 경향이나 흐름이 보이는데 서스테이너블 브랜드에서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소비자들의 한 56% 정도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기 자신을 대변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브랜드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코에서 작년 초에 발표를 한 밴드에이드가 사례로 나와 있는데 밴드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살색 약간 백인에 가까운 살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양한 컬러의 밴드에이드를 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트위터에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피부 색깔에 맞는 밴드에이드를 가지게 됐다. 막 이런 트윗이 막 나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바비 인형도 아시잖아요. 그 바비 인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백인의 금발머리 이렇게 날씬한 그런 바비 인형을 생각을 하는데 바비 인형을 만드는 이 마텔사도 다양성을 더 충족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 흑인 레게 머리를 한 흑인 바비 인형도 나오고 사실 장애인도 많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바비 인형도 나오고 대머리 바비 인형까지 이제 나오면서 엄청 라인이 다양해진 거죠. 그러면서 흑인 바비 인형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가 됐고 장애인 휠체어 탄 바비 인형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팔리는 4개 중에 1개가 이 바비 인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보호, 뭐 이런 소비자 이슈 이런 게 모두가 다 ESG에 관련된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기업의 ESG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 또한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